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자유일보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요, 문희 김정은에 준 USB 어떤 비밀이 담겼나. 이거 밝혀야 되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어언 3개월 2주가 지났다. 그런데 국정운영 지지도가 갈수록 하락해 32%까지 추락했다. 골수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지지율 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 미진한 것이 중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사해 관련 공직자를 문책 처벌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신규 원전 백지와 탈핵 시대로 갈 것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충분한 토의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탈원전 관련 위원회와 여론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한 한국의 원전이 UAE의 원전 실적까지 자랑한 원전이 자국의 대통령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쇄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나 원전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명분에 불과했다. 더 큰 실책은 탈원전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탈핵 성격이란 점이다. 이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중국에 대해 항복선언의 다름 아니다. 탈핵과 탈원전은 이적행위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탈원전의 대안으로 집중 투자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력망의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전은 더욱 절실하게 됐고 전기 자동차가 실용화되면서 원전 없이는 전기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년 내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절로 거슬러 가야 그 행간을 알 수 있다. 그해 12월 18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열흘 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우리 국민은 핵폭탄을 머리 곁에 두고 있다는 말과 함께 탈원전을 주장했다. 그해 3월 27일 국내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 한국의 핵무장 허용,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이란 제목을 보도했다. 그해 9월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남한에서는 핵무장론의 지지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었는데 문재인 상임고문은 남한의 탈원전 탈핵을 주장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뜻밖의 우군을 만난 격이 됐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핵포기 의혹은 탈원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비밀리에 원전 기술을 유출한 의혹도 있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다리에서 문 대통령은 불쑥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주었다.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반헌법적 행동이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후일 청와대와 통일부는 김정은에게 전달된 USB에는 원자력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5월 14일 사이에 북한 원전 지원에 관한 문건이 17건이 만들어졌음을 인정했다. 1차 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원전 건설 지원 방안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에는 핵무장에 필요한 재원과 장비 및 기술을 해체하면서 북한에는 핵무장의 재원이 되는 원전을 건설해준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이적성을 띠는 것이다. 탈핵과 탈원전은 단순히 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과 검찰 및 공안기관이 합동해 통산부와 청와대에 암약하는 뿌락지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칠 의혹이 있는 것인가? 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주천 원광대 교수, 이 무거운
질문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 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까지 추락했다는 건 이건 며칠 전 얘기고요. 가장 최근은 28%까지 추락한 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야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가 죽어가지고 28%까지 떨어진 거에 기가 죽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 야당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뭐 좌파들 눈치 보고 이랬다가는요. 진짜 잡아먹힙니다. 그걸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 끌어올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기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지지부진한 수사입니다. 둘째,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과 권성동 처리 때문에 그 둘이 갉아먹는 지지율이 제가 판단하는 건데 20% 넘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칼럼에서도 지적한 대로 문재인의 이적 행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이재명의 비리 이런 조사, 이게 지지부진해요. 물론 수사는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수사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뭔가 결말을 맺어야 돼요. 포토라인 세우고 그 다음에 기소하고 감옥에 쳐넣고 이래야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또 그런 짓을 앞으로 못 벌릴 거고.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방탄 옷을 8월 말에 입어버리면 지금 하나 벌써 입었어요. 방탄 조끼 입었는데 방탄 갑옷까지 입으려고 그럽니다. 당대표. 그러면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8월 15일 광복절 안에 의미 있는 사람들, 문재인, 이재명 등등등등, 박지원 등등등등, 정의용 뭐 등등등등 빨리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최소한 기소라도 해야 돼요. 포토라인에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뭐 압수수색은 많이 했대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그 김정은의 준 USB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적행위 분명하죠. USB에 줬다는 자체가 이적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문건을 주든지 물품을 주든지 이게 근거가 남아야 되거든요. 외국과의 어떤 그 거래라든가 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협력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북한과 협력관계 했다고 치자 그래. 그래 좋다. 그래 협력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내용이 남아야 돼요. 회사도 그런 내용이 없이 하면은 법인들은요 큰일 납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 뭔가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처리 없이 법인에서 처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 법으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법인이 무송고의 개인 사업자는 자기 통장에서 자기가 막 쓰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법인 그런데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가 대 저기는 뭐 국가 취급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북한의 우리 주적인데 사악한 집단하고 협력관계 했다 치자. 그럼 뭐를 협력을 했는지 문서면 문서, 물품인 물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죠. 그거 국무회의도 통과 안 시키고 문서도 없이 그 USB에 뭐가 들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원전 내용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칼럼에서 제시하듯이 그거 USB에 주기 전이나 준 후에 원전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게 실토를 했어요. 문건도 나왔고요.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했다는 계획이 문건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USB에 뭐가 들었냐 이거예요. 설계도가 들었냐 아니면은 뭐가 들었느냐. 이건 이적행위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쪽에 원전하고 핵은 원전의 재료가 되는 게 핵물질입니다. 그 핵물질이 원전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게 플루토늄이 될 건 뭐건. 그러면 그거를 원전하고 핵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인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 핵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핵의 재료가 되는 걸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는 이적행위 중에서도 아주 큰 이적행위죠.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리발 내밀 건데 그 USB의 내용. 근데 그걸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USB를 준비한 건 혼자 준비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정원하고 뭐 암암리에 비밀리에 준비를 했든가 아니면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하고 비밀리에 준비를 했든가 비밀리에 준비한 사람들이 청와대 안보실 조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리고 특검을 해서라도 이건 USB는 밝혀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그리고요. 스파이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 한두 사람한테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북한에 알라고 하면 알 수가 있대요.
돈만, 국정원엔 그 자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정원 자금을 동원해서 북한의 어떤 그 내부에 돈으로 침투하면 돈을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10억 준다고 그래봐요. 북한에서 그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것도 몰래 빼돌리는데, 몰래 그 USB에 뭐가 들었다는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데, 누가 알려줬다고 밝히지 않을 텐데,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핵심 측근 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느냐 못하, 이 CIA 같은 데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CIA하고 뭐 협조 관계를 해서라도 이 USB의 내용은 밝혀야 됩니다. 문재인이 왜 김정은에게 자료도 안 남기고 USB를 줬는지, 이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벌써 몇 년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는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입 틀어막고 지나갔다고 칩시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런 거 밝히라고 대통령을 윤석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 밝히면 허수아비야? 안 되죠.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보실의 핵심자들 소환 또는 압수수색해서 밝히려는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한 게 당시 청와대에, 당시 국정원에 불악질이든가 간첩이 있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런 거 감지하고 청와대를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고 거기에 뭔 조총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비밀장치가 있는지 거기 들어가기가 겁난다. 안 들어간 건 잘하신 건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을 싹 전수조사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간첩인지 스파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는 간첩이 거기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급들은 잘랐는데 1급이 아니라 그 핵심 일하는 그 요원들 중에 핵심 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10년, 20년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북한과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색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국정원이니까 안 돼요. 거기 국정원이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간첩이 들어가기가 목적이 되죠. 타켓이 되죠. 어머인데 필요 없는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국정원, 안보실, 군 이런 데 침투해야 저 기밀 자료를 빼내오는 거 아니에요? 적국으로 말하면. 그럼 북한에는 간첩을 심는다면 그런 데 먼저 심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국정원, 그 다음에 군 이런 데 아니면 경찰, 고위직 이런 데를 간첩을 심지 않겠어요? 경찰대에서부터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활동하게 하고 그 뒤에서 자금 대주고. 조사해야 됩니다. USB 꼭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거 밝히면요 지지율 무지하게 뛸 겁니다. 엄청나게 뛰고 60% 이상 뛸 겁니다. 이재명이나 문재인 둘 중에 하나 포토라인에만 세워도요 당장 50% 이상 치고 올라갈 거예요. USB 밝히면 뭐 이건 뭐 게임 끝나는 거고.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는요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갑시다. 나라도 살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고 갑시다. 우리 마누라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얘기해요. 갑시다.